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이번 학기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를 같이 하게 된 전용숙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첫 강의죠. 자, 오늘 배울 내용과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원 가족입니다. 학습 목표 첫째,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가족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두 번째, 칭찬에 대해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다 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학습하게 될 학습 내용은 1강 어휘 부분입니다. 어휘 부분에서는 가족관계와 가족 관련 어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는 가족이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원 제목이 가족입니다. 가족의 사전적인 뜻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가족은 혼인과 혈연 외에도 입양하는 가족, 즉 입양도 가족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한국인 가정의 가족 형태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외국인 가족의 가족 형태입니다. 자, 한국인 가족의 형태를 보면 먼저 눈에 띄는 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자녀 5명과 부부가 있는 사진입니다. 두 사진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한국인 가정의 가족 사진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차이, 즉 한국인의 가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 다음은 한국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는 먼저 친가와 외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가는 나와 관계된 나의 아버지와 관계된 아버지의 일가 친척들로 볼 수 있고요. 외가는 나의 어머니의 일가, 어머니로 인해서 관계되어진 친척 관계를 우리가 외가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작게 구분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가운데 안경 쓴 남자이죠.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는 남동생이 한 명이 있고 누나가 있습니다.
자, 나의 누나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남자를 나는 자형이라고 부릅니다. 누나의 남편, husband. 누나의 남편을 말하겠죠. 그리고 또 왼쪽에 보면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했어요. 그 결혼한 여자, 남동생의 와이프, 부인을 나는 재수라고 말하지만 재수씨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 보면 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와이프, 부인이 생기지요. 나의 아들의 부인을 나는 나의 며느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하고 물론 결혼했겠죠. 이 남자를 나는 사위라고 부릅니다. 사위. 한국에서는 이 사위를 흔히 앞에 성씨를 붙여서 김서방, 이서방, 이씨 성을 가진 사위를 얻으면 이서방, 김씨 성을 가진 사위를 얻으면 김서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었어요. 자, 아들 1명, 손자 1명. 아들은 손자라고 부릅니다. 딸은 손녀라고 부르죠. 그런데 내 딸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앞에 외라는 글자를 넣어서 아들은 외손자, 딸은 외손녀라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나,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우리는 흔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넓게 볼까요? 친가 쪽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또 나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의 아버지만 낳았을까요? 아니겠죠. 또 다른 아들, 딸 많이 낳았겠죠. 자,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나의 아버지의 형, 나의 아버지의 형을 우리는 백부라고 합니다. 백부, 부, 아버지예요. 부, 또 나의 아버지의 형이 결혼했겠죠. 부인을 얻었어요. 백모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아버지, 큰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의 동생은 숙부라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의
작은아버지. 그렇죠? 나의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나는 숙부라고 부르죠? 부인을 숙모라고 합니다. 즉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지금 모두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의 아들들, 나의 아버지 동생 숙부, 아버지의 형님 백부, 네. 아버지의 여자 형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여자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신 딸이지요. 네. 그 딸을 나는 고모라고 부릅니다. 고모. 이 고모의 남편을 고모부라고 부릅니다. 자, 내가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누나와 재수, 누나와 남동생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 있어서 나에게 형이 있어요. 나에게 형. 그러면 형의 부인은 형수라고 부릅니다. 형수. 반면에 나의 여동생이 있어요. 나의 여동생. 여동생과 결혼한 남자를 나는 매제라고 부릅니다. 매제. 나와 같은 핏줄을 타고난 사람은 형, 남동생, 누나, 여동생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혈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형과 형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나는 조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남동생과 재수 사이에서 난 자녀도 나에게는 역시 조카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누나와 자형 사이, 여동생과 매제 사이에서도 난 자녀들을 나는 조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촌이라는 어휘가 보이죠? 사촌. 예. 자, 우리가 흔히 나와 한국은 이 촌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라고 말하죠. 부부.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무촌이라는 표현 씁니다. 자, 나와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가 일촌입니다. 일촌. 부모와 자식 사이는 촌수가 1촌이에요. 나와 형제, 누나, 동생, 형 이렇게는 우리가 2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백부와 백모도 2촌입니다. 2촌. 그렇죠? 그래서 백부와 백모 사이에서 난 자녀들,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고모와 고모부 사이에서 난 자녀들도 나하고는 사촌이 됩니다. 그래서 사촌, 자, 나와 누나, 나와 동생, 나와 형, 2촌이에요.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사촌도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촌 형제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외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친정 쪽이죠.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낳으셨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또 누구 낳았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낳은 아들은 우리가 외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삼촌의 부인을 우리는 외숙모라고 부릅니다. 자, 외삼촌과 외숙모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이죠. 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낳은 또 딸이 있어요. 딸, 우리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도 딸이죠. 자, 그 딸을 우리는 이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모의 남편을 이모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모가 여러 명이 있어요. 2명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큰 딸은 큰 이모, 또 나이가 어리면 작은 이모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모와 이모부에 자녀가 있어요. 이모와 이모부, 외삼촌과 외숙모도 자녀가 있겠죠. 자, 이렇게 외이모, 이모부가 난 자녀를 우리는 외사촌이라고 부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국의 가족관계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주 다양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이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 형제, 남자만 있는 자녀가 남자만 있어요. 남자 1명, 2명,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자만 있는 가족은요, 딸이 2이 있어요. 우리는 자매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형 들어보셨죠? 네. 그럴 때 형제에서 위에 있는 아들을 우리는 형, 그 다음에 쟤는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는 언니라는 뜻이고요. 매는 여동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자녀가 아들 1명, 딸 1명. 아들은 남자, 딸은 여자지요. 그래서 1명씩 있으면 1명. 일남, 일녀라는 한자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1명, 딸이 1명, 자녀 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 일남, 이녀 있습니다. 예, 아들이 1명, 딸이 2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딸이 2명인데 이 둘 중에 1명이 또 먼저 언니가 있겠죠. 언니. 이 언니를 우리는 장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녀. 그러면 둘째는요, 차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첫째, 둘째, 막내.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첫째, 둘째, 막내. 네, 첫째가 가장 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막내, 셋째예요. 셋째인데 셋째 아래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막내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태어난 사람, 이것을 우리는 막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첫째, 첫째, 둘째, 셋째는 이 순서에 대해서 먼저 태어난 사람, 첫째,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맞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맞이. 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첫째로 태어난 자녀를 우리는 맞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외아들, 외동딸이 나오네요. 외. 여기서 외라는 것은 외아들, 아들, 그 다음에 외동딸, 딸이죠. 다른 자식이 없어요. 외아들은 딸이 없어요. 아들만 한 명 있어요. 다른 자식이 없어요. 아들만 있어요. 딸도 없어요. 이럴 때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 외동딸은 마찬가지예요. 아들 없어요. 다른 자식이 없어요. 오직 딸만 한 명 있어요. 다른 여동생, 언니도 없어요. 딸만 한 명 있을 때 외동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 중에서 어떻게 속하는지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배운 가족관계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그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가족 관련 어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에 식구가 많다, 식구가 적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식구가 많다. 식구가 뭐일까요? 식구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밥을 같이 먹는다,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식구가 많아요.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한국 가족 구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 6명이에요. 그래서 식구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엄마, 아빠, 그리고 딸 1명, 모두 3명입니다. 그래서 세 식구, 가족 수가 3명이다. 그래서 가족 식구가 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왼쪽 식구가 많아요. 사진에 보면 딸이 1명, 아들이 1명이 있어요. 방금 배운 일남, 일녀이죠. 자녀가 일남, 일녀입니다. 오른쪽 사진에는요, 딸만 1명이 있습니다. 다른 자식은 없지요. 그래서 외동딸이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도 아들 1명, 딸 1명 이렇게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외동아들 이런 표현은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흔히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하는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표현이 대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 이렇게 3대가 모여서 사는 가족 형태지요. 그래서 한국의 가족의 특징 중 하나가 대가족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함께 살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지금 보면 젊은 부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에도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그래서 같이 살지 않아요. 떨어져 살아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요. 꼭 이렇게 거리만 지역이 다르다고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서울에서도 가정을 따로따로 꾸리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떨어져 살아요 라는 표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 나라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어요 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 분위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빠는 아이를 무등 태우고 엄마는 딸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정이 화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목하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라는 뜻이죠. 서로 뜻이 잘 맞아서 정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좋다, 가족끼리 사이가 좋다라는 표현이지요. 다음 그림은 아이가 귀를 손으로 막고 있어요. 엄마와 아빠는 다투고 있는 모습이죠. 말로 다투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 가족 관계가 나쁘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가족 관계를 가지고 싶습니까? 자, 다음은 나이와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자, 부부가 젊은 부부지요. 아내보다 남편이 한두 살 많아요. 이럴 경우에 나이 차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1살, 2살 많아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아내는 젊어 보여요. 나이 차이가 많아요 라는 표현 씁니다. 나이가 남편이 아내보다 9살 많아요. 7살 많아요. 나이 차이가 많다라는 표현 씁니다. 다음으로 자매가 있어요. 언니와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언니가 여동생보다 1살 많아요. 반대로 설명하면 여동생이 언니보다 1살 적어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연년생이다 라는 표현 씁니다. 연년생이에요. 여러분 경우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는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나이 차이가 없어요. 1살 터울이에요. 이럴 때 연년생이에요. 언니는 작년에 태어났어요. 나는 올해 태어났어요. 이럴 때 연년생이에요 표현 씁니다. 그래서 자매가 연년생이에요. 다음에 동갑이라는 표현이죠. 동갑. 나이가 같아요. 같은 나이예요. 친구끼리 우리 흔히 나이 몇 살이니? 몇 살이니? 우리 동갑이야. 나이가 똑같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어휘 하는데 어떠셨나요? 어휘. 한국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에서 보면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호칭들은 다양하지만 여러분 알아두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지요. 자, 다음 어휘를 가지고 뜻에 맞게 연결해 봅시다. 1번 첫째 무엇일까요? 첫째는 맞이이지요. 둘째 외동딸. 자, 외동딸은 다른 여자 형제 없이 오직 하나뿐인 딸을 말합니다. 3번 동갑. 뭘까요? 나이가 같음이지요. 4번 연년생. 연년생은 나이 차이가 1살, 1살 터울로 낳은 아이를 말합니다. 5번 막내. 막내는 형제 중에서 맨 나중에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휘 쉽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가족 관계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가족, 즉 나의 가족은 몇 명인지, 나의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몇 번째 태어났는지 등등 여러분의 가족을 소개하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